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쯤이면 고향 부산을 다녀간 자녀들도 각자 서울로 경기도로 귀갓길에 올랐을 텐데요. 우리나라 공공기관 두 곳 중 한 곳은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들 가운데 상당수가 업무 특성이나 현장과는 상관없이 단지 그냥 서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자, 실태가 어떤지 이만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숫자는 361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62개 공공기관이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기관들인지 목록을 뽑아봤습니다. 전국의 어촌과 항구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이 아닌 서울 한복판의 한 빌딩에 입주했습니다. 해상교통안전과 수로조사를 담당하는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오염 방제를 담당하는 해양환경공단. 모두 바다와는 거리가 먼 서울 도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전 인근에 있어야 할 원자력안전재단 역시 수도권에 둥지를 틀었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도 서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울에만 몰리는 것도 문제지만 업무 현장과는 동떨어진 곳에 있어 현장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관련법을 제정해 공공기관들을 추가로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2008년 이후에 신설된 공공기관은 여전히 수도권에 많이 신설되어서 앞으로 이런 기관들이 지방에 이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확실하게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공공기관들의 지역 이전 이후 각 지역 혁신도시의 인구는 3.2배 증가했고 지역 세수는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추가 지역 이전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부산에서는 말 한 마리가 승마장을 탈주해 공항로를 달리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은 20여 분 만에 주민들에게 붙잡혀서 주인에게 인계됐는데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사건 사고를 송광모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강서구 맥도 생태공원 앞 공항로에서 말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 말은 맥도 생태공원 맞은편의 한 승마장에 있던 것으로 승마장을 탈출한 뒤 명지에서 김해공항 쪽으로 1km가량 공항로를 달려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공원의 주민들이 말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둔 것을 발견하고 오후 1시 10분쯤 말 주인에게 인계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동구청 소속 장애인 도우미 56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7시 반쯤 동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의 머리를 젓가락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콧물을 흘리자 코를 잡은 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입니다. 사하경찰서는 시장 상인에게 상품권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하구 괴정시장 상인 7명을 대상으로 상품권 투자를 권유해 수십 차례에 걸쳐 3억 5천만 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요즘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상에서 노출되는 도로 위 미세먼지도 운전자와 보행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환경공단이 분진 흡입차를 도입해서 도로 위 미세먼지 제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게 무척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요. 이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센텀시티 주변 도로에서 대형 차량이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도로에 쌓인 분진을 쉴 새 없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산 전체 미세먼지의 22%를 차지하는 도로 위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분진 흡입차. 지난 2016년 도입돼 부산 전역의 30대의 분진 흡입차가 98개 노선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도로 위 미세먼지는 배기가스 등 차량 유해 물질과 섞여 공기 중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 미세먼지에는 차량 동행이나 타이어 다른 부분이나 이런 중급석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연구 결과
분진 흡입차가 미세먼지를 빨아들이고 살수차가 물을 뿌리면 30분 뒤 70%의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차량 속도가 평균 시속 15km 정도로 느리다 보니 다른 운전자들의 눈총을 받기 일쑤입니다. 네,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저희 차량들이 저속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속으로 운행할 때 시민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부산시와 부산환경공단은 내년에 32억 원을 들여 16대의 분진 흡입차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항만 당국이 오는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요. 연안 선박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 항만당국이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 제로를 선포했습니다. 선박의 육상 전원 장치인 AMP와 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의 LNG 전환 등 22개 과제가 핵심 대책입니다. 문제는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 부산 항만공사가 2,500억 원, 부산시가 640억 원, 대형 선사 등 민간 회사가 8,400억 원 등을 분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부산 항만공사는 허리띠를 졸라매 중요 사업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계획을 2020년까지 앞당겨서 부산항 전체에 AMP를 수지해서 부산항에 들어오는 선박은 모두 전기 엔진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제 대상에서 빠진 연안 선박들은 미세먼지 대책의 커다란 구멍입니다. 배출 규제 해역 설정은 몇 년째 무소식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배출 규제도 국외를 오가는 대형 선박에만 적용됩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강력한 특별법이 우선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 간에 다니는 이 상선들 같은 경우는 IMO 규정을 받지만 연안선들은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세계 10대 초미세먼지 오염 항만인 부산항. 이대로라면 항만 당국이 4년 뒤 오염항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이 시간 부산 주변 고속도로는 대체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극심한 정체를 빚었던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현재 양방향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부산 방면 남해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도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영로와 동서고가로 등 부산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는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10분으로 평소 주말 교통량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고 피해자의 현금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대만 국적 2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한 40대 남성이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물품보관함에 현금 2,500여만 원을 보관해 두자 이를 챙겨 달아나려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의 추가 범행도 적발했습니다.